많이 착각들 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에서 한 90% 정도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최종적으로 결정짓기 전에 사후적으로 봤을 때 1억이 훨씬 넘는 금액이 추징의 이슈가 나오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텍스인사이드의 강호고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신고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조금 내용이 재밌습니다. 대부분의 상속인 분들이 상속세 신고를 무조건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많이 착각들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한 90% 정도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반대로 또 신고를 하지 않으셨을 때 문제가 되실 수 있는 분들에 대한 내용과 사례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앞두고 계시거나 상속세에 관해서 궁금한 게 많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바쁘니까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자면, 상속재산보다 상속공제금액이 더 클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정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선 우리가 상속세 계산 구조, 상속공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판단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으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속세 계산 구조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속세 계산 구조는 피상속인, 돌아가신 고인의 모든 재산이 먼저 파악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공제가 반영이 됩니다. 보통은 일괄 공제 5억, 배우자 상속 공제 최소 5억, 그리고 최대 30억까지 공제가 또 가능하시고, 금융재산 상속 공제라고 해서 20%, 또 2억 원을 한도로 해서 공제가 또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공제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또 공제로는 동거주택 상속 공제, 최대 6억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각종 공제들이 적용이 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남은 금액에 대해서 상속세율이 적용이 되고 최종 세액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계산 구조로 이제 보통 진행이 되고요. 이어서 우리가 상속 공제에 대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좀 살펴보자면, 일괄 공제 5억 원,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면 일괄 공제 5억 원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상속 공제입니다. 물론 이제 기초 공제 2억이랑 기타 인적 공제들을 합쳐서 일괄 공제 5억 원이랑 비교를 해서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일괄 공제가 5억 원이 더 크기 때문에 5억 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대부분의 인식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배우자 상속 공제, 일단 배우자가 생존에 계시기만 한다면 배우자가 가져가는 비율이 적거나 없더라도 무조건 5억 원의 추가 공제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30억이다 라고 배우자 상속 공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또 착각을 하시는 부분이, 그러면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30억까지는 상속세 없이 재산을 가져갈 수 있느냐 라는 가장 많은 착각을 하십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 그리고 상속인들과의 비율을 따졌을 때 배우자의 상속 비율 한도로 또 보기 때문에, 이때는 상속인의 구성에 따라 배우자 상속 공제 금액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 그리고 다른 상속인 자녀분을 기준으로 했을 땐 1의 비율, 그 다음에 배우자는 0.5가 더 가산이 돼서 1.5의 비율로 나눠지기 때문에, 배우자 한 분에 자녀 두 분이다 라고 하면 1대 1대 1.5의 비율로 나눠졌을 때 한도가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가 적용이 됩니다. 또 동거주택 상속공제, 이 부분을 요즘에 이제 좀 많이 여쭤보시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너무 이제 많이 급등을 했고, 보통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하나씩 껴있는 게 대부분인데, 이 공제 규정이 굉장히 효과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공제 한도가 최대 100%, 6억까지 한도로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 요건들이 좀 복잡합니다. 1세대 1주택 요건이 충족이 되면서 성인이 된 이후 10년 이상 동거를 했었어야 되는 요건들이 있고, 또 상속인이 무주택자이면서 10년간의 요건, 이런 요건들이 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건들이 충족이 됐을 때 그런 동거주택 상속공제까지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상속 계산 구조를 말씀드렸고, 여기에 공제가 반영되는 것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고 대상이 아니다 라는 걸 직접 한번 판단을 대략적으로 해보신다면, 내가 받는 상속 재산, 거기서 지금 말씀드렸던 상속 공제가 적용이 됐을 때 이 금액이, 공제 금액이 훨씬 높겠다 싶으면 사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나중에 가산세 문제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앞에서는 신고를 안 하셔도 되는 경우를 좀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부분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돌아가신 시점에 재산이 없어서 당연히 우리는 신고 대상이 아니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시다가 나중에 세무서에서 통지를 받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부터는 신고를 꼭 하셔야 되는 분들,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대표적인 세 가지 경우 대부분의 사례에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상속 공제보다 상속 재산이 더 많을 경우, 이때는 당연히 재산이 더 많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가 의무적으로 진행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아가신 당시에 재산은 없었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상속인분들이 사전증여를 받으셨던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상속인분들이 여러분이 있을 때 자녀가 총 3분이면 첫 번째 자녀는 다른 두 자녀가 증여받았던 거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린 증여받은 게 없다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이것도 가산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경우에는 주의를 꼭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 경우는 사실 의무적으로 꼭 하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약간 절세 목적으로 단순히 상속세 신고만 볼 건 아니고 장기적으로 양도소득세까지 고려를 했을 때 신고를 하시면 좋다라는 사례인데요. 우리가 상속공제 금액이 충분히 여유가 있는데 재산이 그 미만으로 좀 못 미치게 됐을 땐 오히려 우리가 뭐 감정평가 아니면 다른 부동산의 매매가액이나 이런 사례를 통해서 재산가액을 높게 형성해서 상속세 신고를 해두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고가 들어간 부동산의 가액은 나중에 우리가 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좀 전략적으로 공제 금액이 많으신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를 이렇게 감정평가를 받거나 해서 신고를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숫자를 통해서 구체적인 수치를 좀 따져보면서 사례를 몇 가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경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경우, 첫 번째는 처음에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 공제가 상속 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 보통은 우리가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에 10억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상속받으시는 재산이 10억을 넘지 않는 경우, 사실 이때는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경우는 너무 흔하게 알고 계신 부분인 거고, 두 번째,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례를 보자면 시가가 한 20억 원인 아파트를 상속받는데 여기에 담보대출이 한 5억 정도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아파트는 부부가 공동 명의로 절반씩 갖고 있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순 자산을 따져보면 아버지 어머니가 실제 20억짜리를 각각 10억씩, 그리고 대출은 5억이지만 2억 5천씩 한다면 실제 부친이 사망 시점에는 배우자는 생존해 있고 자녀분들도 계신 상태일 경우에 상속세 과세로 가는 금액은 10억에서 채무인 2억 5천이 차감된 7억 5천이 과세되는 금액입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일괄공제 5억,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이렇게 해서 10억 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미 7억 5천은 10억에 미달하기 때문에 사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죠. 근데 우리는 단순히 지금 상속세 신고를 보는 것만이 아니라 결국엔 이 부동산 20억이 되는 이 시가가 높은 부동산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처분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는 상속세 신고만 볼 게 아니라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순자산이 7억 5천이지만 한 2억 5천의 공제 금액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감정평가를 통해서 이 부동산의 가액을 한 2억 5천 높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 20억이고 10억 10억이었지만 이 아파트 50%의 지분 가격은 한 12억 5천까지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상속받은 이 부동산은 나중에 처분이 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더라도 결과적으로 12억까지만 공제를 받겠지만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가 될 때 양도차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속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까지 좀 절감될 수 있는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 경우를 좀 대표적인 경우 두 가지로 좀 나눠봤습니다. 앞의 경우보다 지금의 경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경우를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시점에 재산이 5억이 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 재산이 얼마 없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겠다라고 하고 신고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과거에 사전증여 받았던 재산만 있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 사전증여 재산도 10년 안에 들어왔을 때 상속세 신고에 합산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지게 될 텐데, 첫 번째는 상속세 신고가 기록이 이미 남아 있어서 사전증여 재산이 합산이 되는 경우, 이때는 증여받으실 때 이미 증여세를 내셨기 때문에 지금 상속 과정에서 합산이 되더라도 사실 추가적인 상속세는 없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보통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 추가적인 세금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보통의 경우이고요. 근데 지금의 경우 두 번째, 우리가 돌아가신 시점에 재산이 없으셨지만 과거에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증여를 막 받았던 겁니다. 현금 이체도 받고 뭐 보증금 지원도 받았고 이런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돌아가신 당시에 재산은 없으셨지만 우리가 한 6년 전에 부모님한테 전세 보증금으로 한 5억 정도를 그냥 이체받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5억을 증여받을 때 이체받은 걸 사실 증여라고 볼 수 있겠죠. 당시에 증여세 신고도 진행이 되지 않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우리가 신고가 되지 않고 넘어가게 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최종적으로 결정짓기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이 이체받은 5억 원에 대해서 추징의 이슈가 나올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후적으로 이 5억 원에 대해서는 5천만 원의 증여공제가 적용이 되겠지만 증여세는 결과적으로 한 8천만 원 정도. 그리고 여기에 사실 문제가 되는 건 당시에 3개월 안에 신고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20%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 한 1,600만 원 정도가 나오실 거고, 대략 1년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약 8%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8천만 원 기준으로 한 8%니까 1년에 한 640만 원 정도씩의 가산세가 붙으셨겠죠. 더 문제는 이게 이체받으셨던 기록이 1년이 아니라 보통 5년, 6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8천만 원은 원래 내셔야 되는 본세, 그 다음에 무신고 가산세 20%, 1년에 한 640만 원씩 5년이라고 하면 벌써 3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사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1억이 훨씬 넘는 금액이 추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딱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돌아가신 시점에 재산이 없으셨지만 우리가 과거에 보증금 지원을 받아서 이체 기록이 있다면 증여의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고 과정에서 미리 이 부분을 검토해서 자진해서 신고까지 들어가는 것이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금부터는 앞에 설명드렸던 것들의 주의사항 요약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실 주의사항이라기보다는 흔히 많이 여쭤보시는 내용들이 그러면 내가 사실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도 여쭤보십니다. 신고를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히 원래는 상속신고 의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납부색이 없을 경우에 자진해서 신고를 넣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실질적인 주의사항인데 아까 사례 두 번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아가신 시점에는 재산이 5억이 넘지 않으셔서 신고를 하지 않으셨더라도 과거의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들이 계좌이체를 받거나 변칙적으로 증여받으셨던 내용이 있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특히 주의하셔야 되고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진행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흔히 또 많이 착각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돌아가시는 시점에 재산은 없으셨지만 우리 상속세 규정에는 증여 추정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보통 돌아가시기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 아니면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 피상속인의 재산이 처분이 됐거나 아니면 채무가 상환이 됐거나 현금이 인출이 되는 이런 일련의 행인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입증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이 처분이 됐다면 이 처분 대금이 어떻게 흘러 들어갔고 상환이 되고 지급이 됐었는지에 대한 일련의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소명이 안 되고 입증이 안 된다면 이거는 추정 상속 재산으로 해서 상속 재산이 가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 신고 과정에서는 이러한 증여 추정에 대한 것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 저희가 앞에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경우 그리고 오히려 놓치지 말고 신고를 꼭 하셔야 되는 경우를 쭉 정리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려도 이해하시기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상속세 신고 대상이 맞는지 아니면 정말 이걸 신고해야 되는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많으신 경우도 있으실 텐데요. 이럴 경우에는 언제든지 저희 텍스인사이드에 연락 주시면 저희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시청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텍스인사이드의 강호구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